3장 제어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어문이란 제어문. 제어문이 뭔가? 예, 제어문이라는 거는 이제 조건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문이 있고요. 반복문이 있습니다. 조건문은 어떤 특정한 조건을 주고 그 조건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어떤 특정 코드를 실행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문장이 조건문입니다. 조건문 내에는 if문이 있고요. else문이 있고요. else if문이 있습니다. if문은 if 어떤 특정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만족할 때 특정 코드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else문은 무엇이냐? if문에 따라서 같이 붙어서 나오는 건데요. if문에 있는 그 조건이 거짓일 때 실행시킬 수 있는 특정 코드를 else 다음에 쓸 수 있습니다. else if는 역시 if 밑에 붙였을 수 있는 건데요. 그 if에 있는 조건이 거짓이라면 else 거짓이라면 또 다른 조건을 한 번 더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조건이 거짓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붙어 있는 게 else if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복문부터 볼까요? 예, 반복문은 while 반복문과 for 반복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코드를 지정한 횟수만큼 반복시키는 겁니다. 주어진 횟수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조건을 줘서 그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계속 반복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문은 스위치문이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갈래길들을 한꺼번에 나열할 수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갈래길들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일치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만 특정 그 코드를 실행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f문입니다. if문은 if 쓰고요. 괄호 열고 닫고 그 사이에 조건식 씁니다. 그리고 나서 중괄호 열고 닫고 합니다. 그러면 이 조건식이 만족하면 중괄호 사이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만족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자, 변수가 선언됐어요. num이라는 변수에 숫자 10이 저장이 됐죠. 근데 그 숫자가 500보다 작으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조건이에요. 작다면 작죠. num에 있는 내용이 10이니까 그러면 이 중괄호 사이에 있는 document write hello를 하는 거예요. hello가 화면상에 찍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참이 됐으니까. 자, 이걸 한번 해볼까요? 이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실행하고 나니까 뭘 물어보죠. 당신의 하루 걷는 양은 몇 보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예. 질문인데 이 질문이 여기 있는 거죠. 당신의 하루 걷는 양은 몇 보인가요? 여기 좀 특수 문자가 나오네요. 여기 백슬래시가 안 먹는 것 같아요. 자, 이걸 다시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라고 제가 PPT 만드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한 줄이에요, 한 줄.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걷는 양은 몇 보인가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프롬프트, 이 프롬프트라는 함수 호출이 이와 같은 팝업 창을 띄워줍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루 걷는 양은 몇 보인가요? 이게 질문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본 숫자가 여기 저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숫자를 입력을 하거나 뭔가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그 프롬프트가 그 입력된 내용을 여기 work amount에다가 넣어줘요. 자, 한번 넣어볼까요? 만약에 10,000보, 15,000보 이렇게 하고 15,000 이렇게 확인을 눌렀다고 칩시다. 확인. 그러면 워크 어마운트가 10,000보다 같거나 크다 하면 화면상에 찍어주는 거예요. 매우 좋은 습관을 지니고 계시는군요. 라는 거를 이거는 이제 그 도큐먼트에다가 써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끝나고 나면 끝났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if문이 괄호 안에 조건이 들어갔죠. 워크 어마운트가 10,000보다 크거나 같은가. 이 조건이 true이면 여기 있는 요 도큐먼트 라이트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10,000보다 작은 숫자를 입력했다면 조건이 거짓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요것만 하고 마치는 겁니다. 요 밑에 있는 거는 조건하고 관련이 없는 거니까 무조건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신의 하루 통화량은 몇 분인가요? 이것도 아까 앞에 거랑 거의 비슷한 거죠. 예. 실습해 보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 프롬프트, 이게 팝업창 띄워준다 그랬어요. 그 팝업창에 당신의 하루 통화량은 몇 분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숫자 0이 기본 데이터로 거기 나오죠. 그리고 나면 사용자가 몇 분 이렇게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겠죠. 그러면 그 입력된 숫자가 민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민에 저장되어 있는 그 숫자가 60보다 같거나 크면 도큐먼트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많이 사용하는 편이네요. 라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처리가 끝났다라는 뜻에서 end를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요 if문의 괄호 안에 있는 조건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요 밑에 있는 요 도큐먼트 라이트를 할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조건식에 논리형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가 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false를 반환하는 데이터형입니다. 0이라는 숫자가 오면 false예요. 그러니까 괄호 안에 만약에 어떤 0을 썼다. 어떤 계산을 했는데 그 계산 결과가 0이었다. 그러면 false라고 쓴 거랑 같아요. 그 다음에 null도 마찬가지고요. 비어있는 문자도 false입니다. undefined, 어떤 변수를 썼는데 그 변수에 아무 값도 저장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false입니다. 그 외에는 다 true입니다. 자, 이걸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방문자의 이름은, 자, 여기 보면 프롬프트로 팝업 창을 띄우죠. 방문자의 이름은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블랭크니까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홍길동 하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그 홍길동이라는 문자열이 유저 네임에 저장이 됩니다. 해볼까요? 홍길동. 이렇게 지금 출력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느냐? 밑에 유저네임이라고 하고 있죠. 유저네임 안에는 뭐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홍길동이 저장이 되어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변수가 여기 오게 되면 그 조건은 참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도큐먼트에다가 write를 하는데 유저네임에 있는 내용과 여기 홍길동 들어있죠. 홍길동 들어있고 님 반갑습니다.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거를 플러스 연산으로 붙이고 있어요. 플러스 연산으로 붙이면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두 개의 문자열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홍길동님 반갑습니다 라는 문자를 만드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else문입니다. else문은 if문에 붙어서 나오는 거고요. 그 조건식이 거짓일 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else에는 따로 조건이 붙어 있지 않고요. 코드만 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프롬프트에 당신이 좋아하는 숫자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팝업 창이 뜨면서 좋아하는 숫자를 물어보죠. 기본 숫자는 0을 넣어 놓고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입력을 하겠죠. 어떤 숫자를. 그러면 그 숫자가 놈에 저장이 될 거고요. 그 입력된 저장된 그 숫자를 2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합니다. 그 나머지 구해진 숫자가 0이라면 짝수라는 얘기죠. 그러면 도큐먼트에 당신이 좋아하는 숫자는 짝수입니다. else. else는 뭐가 else라는 얘기야? if문에 있는 이 조건이 거짓이라는 얘기죠. 넘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니라는 얘기죠. 홀수죠. 그러면 화면상에 당신이 좋아하는 숫자는 홀수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실습으로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어요. 당신은 회원을 탈퇴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회원 탈퇴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실수로 누른 걸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물어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그 확인 버튼을 누르든지 아니면 취소 버튼을 누르게 될 것입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리절트에 확인에 대한 결과 참이 들어갈 것입니다. true. 근데 만약 취소 버튼을 누르게 되면 false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리절트가 무엇이냐,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탈퇴 처리되었습니다. 또는 탈퇴 취소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 버튼을 눌렀느냐, 취소 버튼을 눌렀느냐에 따라서 이제 리절트가 true 또는 false가 저장되고 그 결과에 따라 이제 어떤 탈퇴를 처리할 건지 아니면 탈퇴를 취소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else if를 계속 붙여서 쓸 수 있습니다. if 조건식 코드 1, else if 조건식 2 코드 2, else if 조건식 3 코드 3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조건식 1이 만족하면 코드 1이 처리가 될 것이고요. 조건식 2가 만족하면
이제 곧 조건식 2가 만족됐다는 얘기는 조건식 1이 만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 조건식 1이 만족하지 않고 조건식 2가 만족하다면 코드 2. 조건식 1도, 조건식 2도 만족하지 않고 조건식 1도, 조건식 2도 만족하지 않고 조건식 3이 만족됐다면 코드 3. 만약에 1, 2, 3이 다 만족하지 않고 4가 만족했다 그러면 코드 4.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만약 1번부터 5번까지 조건식 5개가 다 만족하지 않았다. 그러면 코드 6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네. 현재는 몇 월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사용자가 숫자로 입력을 하겠죠. 그러면 mon에 그 숫자가 입력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9보다 같거나 크고 또는 그리고 1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mon에 들어있을 수 있는 숫자는 뭐예요? 9, 10, 11 이렇게 3개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독서의 계절 가을이네요 라고 이제 써주는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게 9에서 11일 사이가 아니라는 얘기는 9보다 작거나 또는 11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6보다 같거나 크고 8보다 작거나 같으면 즉 6, 7, 8 세 숫자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행 가기 좋은 여름이네요 라고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3보다 같거나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3, 4, 5 중에 하나죠. 그러면 햇살 가득한 봄이네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 위에 있던 3개의 조건이 다 만족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1, 2 또는 12 이렇게 될 거예요. 3보다 작아야 되고 11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면 스키의 계절 겨울이네요 라고 출력을 해주는 거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타이핑을 해서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실행해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연습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기차의 출발 시간을 입력받습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까지 지금부터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 몇 시간 몇 분 남았는지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 보십시오. 네, 스스로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첩 if문이라고 있습니다. if문 안에 또 if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if 조건식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if 조건식 2가 있는데 if 조건식 2는 if 조건식 1이 만족할 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조건식 1이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조건식 2는 검사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if id가 유저 id면 id가 일치하면 그 다음에 다시 패스워드가 유저 패스워드랑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원 로그인을 할 때 아이디가 있나 보고 아이디가 있을 경우에 패스워드가 일치하나를 체크하지 둘 다를 체크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도큐먼트에다가 만약에 둘 다 만족했다 그러면 회원이기 때문에 아무개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이 그렇지 않다라는 게 누구에 대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if문 패스워드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이제 다시 사용자 아이디랑 암호를 입력받게끔 해주겠죠. 근데 여기 있는 이 else, 요 else는 여기 괄호 닫는 거랑 잘 찾아보셔야 돼요. 이 괄호는 누구랑 짝이 맞나요? 여기는 요 짝하고 맞죠? 예. 서로 괄호들을 짝 지어보세요. 여기랑 누구랑 짝이에요? 얘랑 짝이죠. 그 다음에 얘랑 누구랑 짝이에요? 얘랑 짝이죠. 그러면 이렇게 짝이 다 맞았어요? 그럼 얘는 그거보다 더 앞에 있는 얘랑 짝을 지어야 맞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else는 누구에 대한 else냐? 첫 번째 조건
아이디가 유저 아이디랑 같은가 라고 물어보는 요 조건에 대한 else예요. 그러니까 유저 아이디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출력을 해주고 이제 리로드를 하면 되죠. 그러면 다시금 입력을 하도록 이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자, 코딩을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id라는 데다가 is1004, 패스워드는 11233 이렇게 했어요. 유저 아이디를 외부에서부터 입력받고요. 패스워드도 외부에서부터 입력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랑 유저 아이디가 같은가. 그리고 나서 패스워드랑 유저 패스워드가 같은가. 그래서 반갑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지 아니면 아이디가 일치하지 않는지를 출력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선택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문은 스위치 케이스라는 거 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변수 초기값 넣었죠. 그럼 이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갈래길들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하나의 갈래를 선택해서 가게끔 하는 게 스위치 케이스문입니다. 스위치하고 괄호 안에 써져 있는 변수. 자, 이 변수에는 그 저장된 초기값이 있겠죠. 그 초기값이 값 1하고 같은가? 그러면 코드 1을 처리해라. 값 2랑 같은가? 그럼 코드 2랑 처리해라. 값 3랑 같은가? 그럼 코드 3를 처리해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 값 1, 값 2, 값 3, 값 4 4개 다 들어있는 초기값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럴 때 디폴트라는 걸 처리합니다. 디폴트는 위에 있는 것들이 또는 다른 조건들이 하나도 만족하지 않을 때 선택이 되는 케이스예요. 자, 이렇게 이게 if문하고 좀 비슷하죠. if문을 여러 개 쓴 것 또는 if, else if, else if, else if 이렇게 쭉 나열해서 쓴 거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조건을 쓰는 것이 아니라 변수와 값 이런 관계를 통해서 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실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자한테 물어봅니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 중에 즐겨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가 네이버 아니면 뭐 구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겁니다. 그 입력된 단어를 사이트에 저장을 하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URL이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값이 정해져 있지 않죠. undefined죠. 자, 스위치, 사이트에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 이런 단어가 들어있겠죠. 물론 그렇지 않은 다른 단어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사용자의 실수이거나 아니면 뭐 여기에 자기가 원하는 사이트가 없어서 자기가 원하는 사이트를 직접 썼기 때문에 사이트에 있는 내용이 저 4개 중에 하나가 아닐 수도 있죠. 자, 어쨌든 그러면 이 사이트에 들어있는 것이 구글하고 같은가, 다음하고 같은가, 네이버랑 같은가, 네이트랑 같은가, 누구랑 같은가에 따라서 URL에 사이트를 저장되는 사이트 주소가 달라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신경을 써야 되는 건 각 케이스마다 브레이크를 붙여주십시오. 이 브레이크는 더 이상 아래로 쭉 내려가지 말고 이 스위치 케이스문을 빠져나가라는 뜻입니다. 브레이크가 없으면 아래로 쭉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저장된 것이 의미가 없어지겠죠. 자, 여기서도 보면 디폴트에서 alert 보기 중에 없는 사이트입니다. 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URL이 있다면 이 스위치 케이스문을 통해서 지나오면 URL은 뭔가가 있겠죠. 예. 디폴트일 때는 없네요. 디폴트일 때는 없고 구글 다음 네이버 네이트 이 넷 중에 하나일 때는 URL에 해당되는 주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location href에다가 http 하고 // 그러면 여긴 지금 요 플러스가 숫자도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문자열과 문자열을 이어 붙일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http // 하고 여기 URL 대신에 만약 구글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구글 주소를 가져다가 붙여주겠죠. 하나의 문자열로. 그래서 그거를 로케이션에 주소로 주었기 때문에 이 주소로 그 해당 선택된 사이트로 웹페이지가 이동하게 됩니다.